알아차림을 도와주는 지혜나 깨달음의 말, 수고의 내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유지되지 않을까. 요즘에는 생각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을 좀 재밌게 하고 있어서 생각은 마음이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과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하는 탐심이나 진심을 점검해주는 것들이 되게 마음의 힘을 좋게 하거든요. 근데 또 옛날을 떠올려 보면 이런 것들이 어느새 이제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만 좀 살펴봐도 병행할 때는 그런 호기심이 많다가 좀 앉아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좀 졸려오면서 그런 질문들을 안 하게 되고, 또 어떤 탐심이 딱 생기면은 수행보다 탐심 쪽으로 관심이 더 가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또 안 하게 되고 호기심도 없어지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 탐심이나 진심이 없어지고 하면 다시 그 호기심이나 이런 게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또 궁금해지는데. 그냥 보통 호기심은 내가 뭐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해 생각도 없어요. 내가 진짜 호기심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 뭔가 진짜 관심이 있을 때, 진짜 이익이 있다고 알고 있거나 유익하다고 알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정말 마음이 뭔가 끌릴 때가 있죠. 그죠? 자기가 왜인지를 몰라요. 그죠? 자기 마음 속을 잘 모르니까. 하지만 정말 호기심이 있을 때는 마음이 깨어있다고 느껴지죠. 세상 일에 대해서도. 그죠? 그거는 막 힘을 쓰는 거, 애를 쓰는 거랑 좀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막 하기 싫을 때 보통 억지로 막 애를 쓰고 하게 되죠. 사실은. 그죠?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보다는. 그죠? 그럼 너무 잘하고자 하는 마음만 너무 강해도 애를 쓰게 돼요. 너무 애를 쓰게 돼요. 그죠? 근데 좀 일을 재밌게 하고 이럴 때를 보면은 호기심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아주 몰입이, 우리가 하는 건 몰입은 아니지만 몰입이 잘 돼가지고 일하고 난 뒤도 정신적으로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생활인들이 그런 거 가끔 느끼게 되죠. 그건 탁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지혜로 깨어있는 거랑 좀 다른데 마음에 그래서 좀 깨어있다고 느껴져요. 왜냐면 약간 몰입이, 바른 몰입, 바른 집중이 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게. 그럴 때도 호기심은 있죠. 그 일에 대해서. 마치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수행을 할 때 자기한테 진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수행하는 자체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굉장히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깨어있게 돼요. 그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처럼 몰입은 하진 않아요. 몰입은 하지 않지만 아주 객관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서. 그럴 때는 이제 호기심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알고 있는 뭔가가 있잖아요. 수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토매틱으로 약간 작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이런 것도 내가 이미 익히고 있는 것들이 막 힘을 발휘해요. 자기 스스로 그냥 예를 들면 생각이 이러면 마음이 하는 거야. 마음이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말을 해요. 혹은 내가 하더라도 굉장히 그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냥. 왜냐면 그게 그냥 어째 관심과 호기심이 있으니까 뭔가 하고 싶어 있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인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돼요. 그죠? 그 자체가. 근데 이제 마음이 힘이 없을 때는 약간 그렇게 안 돼요. 약간 뭐 수행을 하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마음 힘이 굉장히 약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혜나 지식, 수행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별로 작동을 안 해요. 억지로 해도 별로 힘을 발휘 못해요. 그게. 아직 일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럴 때는 내 마음의 힘이 약한 그 상태를 대상으로 봐야 돼요.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든지. 졸음이 오면 마음의 힘이 약해져 있어요. 그럼 그 졸음 자체를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도 생각만 봐야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런 지혜가 작동 안 하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때는 졸음 자체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해주고 이제 생각을 의도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때는 마음이 좀 활발해지도록. 졸음 현상이 있잖아요. 몸과 마음에. 그것도 몸과 마음에서 어떤 졸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졸음이라 하지만 뭐 졸면한 일이 있으니까 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졸음을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싸워요. 막 깨려고 노력해요. 그건 극단이에요. 계속 진심으로 졸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진심이라는 건 화학에 통해 말해요. 보통은 더 졸리게 돼요. 굉장히 힘이 막 졸릴 때마다 굉장히 싸우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졸음 시간이. 그냥 무조건 졸게 내버려 두는 거, 그것도 약간 극단이에요. 그냥 편안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서 생각하는 거, 바르게 생각하는 게 중도라는 거예요. 졸릴만 하는 게 졸린 거예요.
인정해 준 거 그대로. 몸과 마음의 현상. 단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대로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탐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졸음이라는 게. 지금 몸이 어떻게 되고 있지, 몸 눈꺼풀이 어떻게 되고 있고, 약간 질문을 자주 해줘요. 머리는 느낌이 어떻지, 뭐 이렇게 질문을 자주 해줘요. 지금 마음은 어떻게 되고 있지? 질문을 자주 하면 이 질문을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활발해져요. 그럴 때 마음이 좀 힘이 있으면은 이제 마음이 활발해지면서 졸음이 마치 연기가 사라져요. 이건 이미지예요. 그냥 표현이 이런 게 진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미지가 내가 힘 전혀 쓰지 않고도 졸음이 사라져요. 좀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럴 때도 있어요. 마음이 힘이 약하면 안 돼요. 그럼 약간 다른 자극을 이용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어떤 자극이 오면은 졸음이 깨요. 예를 들면은 뭐 갑자기 호랑이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졸음이 깰 거예요. 그죠? 마음이 확 놀래버려요. 저렇게. 그래서 다른 자극 중에서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눈을 떠요. 왜냐면 눈으로 오는 자극이 굉장히 강해요. 정보 중에서 눈으로 오는 정보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도 이미지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그게 우리 마음에 강한 자극을 줘요. 눈으로. 그러니까 눈을 딱 뜨는 것만 해도 빛이란 자극이 우리 마음에 충격을 줘요. 그래서 약간 졸음이 가셔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눈을 뜨면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이렇게 좀 몸을 움직이고, 이 스트레칭 하면서 알면 돼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알고 움직이면서 이 느낌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또 수행을 해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럼 걸어봐요. 걸어도 돼요. 우리가 뭐 앉아서 있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너무 피곤한 상태가 아니면 그냥 걷는 거죠. 그러면서 수행하면 돼요. 걸어도 졸린다. 그럼 자야 돼. 야, 걸어도 졸릴 정도면은, 이제 몸이 필요한 거예요, 잠이.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그냥 약간 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뭐 앉아서 자도 상관없고, 그냥 내가 앉아서 그냥 수행하면서 뭐 졸리면 자지 생각하고 그냥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잠들면 잠들어요. 그래도 한 10분, 20분만 자도 깨어나게 그럼 자게 돼요. 진짜 필요한 잠이니까 단잠이라고 그러죠. 단잠을 자게 돼요. 그때는 자도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졸음과 싸우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졸음도 이해해야 될 대상인 거죠. 힘이 안 될 때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힘이 안 되니까. 그에 대해서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다른 자극을 이용하는 거죠. 눈을 뜬다든지, 뭐 좀 충격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이런 자극이 오면 마음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아니면 걷는다든지, 그런 게 이제 몸을 움직이면 또 마음이 좀 영향을 받아요. 활발해지면서. 그런 여기서는 억지로 뭘 하는 건 없어요. 그죠? 제 말에. 그걸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죠? 우리는 뭘 억지로 바꾸려고 하진 않아요. 그죠?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이 좋으면 뭐가 바뀌어지는 건 일어나요. 내가 예를 들면 졸음을 대상으로만 볼 수 있어도 졸음에 빠지지 않아요. 절대로. 예를 든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대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이걸 그냥 자연의 이치라고 진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이 마음에 대상으로 보여요, 저를. 예를 든다면. 하도 뭐든지 다 그렇죠. 그것만 해도 변하죠, 사실은. 그죠? 이미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이렇게 지혜로서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변화시키는 것은 인위적인 힘을 쓰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는 번뇌로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돼요. 그런 변화라는 거지. 삶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는 막 뭔가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다 번뇌로 하게 돼요. 지혜도 그런 변화를 일으켜요. 세상 일도 지혜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서 방법을 모르는 것 뿐이에요. 억지로 하는 거 알아요, 사람들. 그렇게 해야만이 뭔가 되어질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행을 꾸준히 해 나가면 돼요. 내가 늘 잘 되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마음이 좀 지혜가 있을 때는 호기심도 있고 뭔가 자연스럽게 되어질 거예요. 마음이 좀 지혜가 약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으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봐도 그때 주요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힘이 없는데도 힘이 있을 때처럼 되길 바란다면 그게 안 맞잖아요. 그죠? 마음이 힘이 없을 때는 힘이 없는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때 맞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꾸 그런 게 능숙해지는 거, 그것이 수행이 능숙해지는 거예요. 그죠?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일은 좀 안 될 때도 잘할 수 있는 사람, 안 될 때도 그 상태를 처리하면서 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잘 될 때도 또 해 나가는 사람이 능숙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세상 일도. 수행도 똑같아요. 능숙한 일은 뭐 내가 잘 될 때도 어떻게 될지 알고 있고,
수영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죠? 당연히 안 될 때도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그때도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능숙한 사람이죠. 그에 맞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세상 일도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럴 때도 수영할 수 있고, 저럴 때 수영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수영이 능숙해지는 거고, 그랬을 때 우진히 마음의 힘을 길러갈 수 있겠죠, 사실은, 그죠?